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강의 군인들을 소개하는 병영의 달인 김일중입니다. 병영의 달인이요, 어느덧 100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인데요. 2020년 10월 8일 제32보병사단 방공대대 벌컨계의 신의 손 김종수 준이님을 시작으로 6해공 다양한 병과에서 최고라고 인정받는 많은 달인들을 만나봤습니다. 100회를 맞아서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름하여 병영의 달인 전우회입니다. 지금까지 병영의 달인에 함께한 달인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화제가 되었던 5분만을 저희가 특별히 모셨는데요. 그야말로 달인 오브 달인입니다. 달인 탑5 5분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예, 정말 멋지십니다. 예, 정말 최고의 달인만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얼마나 또 어떤 최고의 달인인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각자 가슴에 지금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요. 네, 숨겨진 키워드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신민영 중사님부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공! 수도기계 보병사단 맹호부대에서도 703 특공연대에서도 최초의 여군, 최초의 길을 가는 여전사 중사 신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신민영 중사님. 맹호부대에서도 또 지금 계시는 703 특공연대에서도 최초 여군이라는 타이틀이 생각보다 주목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되게 과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여군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전우로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전투 요원, 즉 군인이고 싶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키워드를 자랑해 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박희영 중사님. 현재 빛의 현공으로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중사 박희영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전차 잡는 저승사자라는 또 타이틀을 갖고 계신데 현군이 이제 군에 보급되기 전부터 임무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교범 감수까지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교범은 좀 완성이 되고 있나요? 현국의 달인 촬영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미 제가 해야 되는 감수 부분은 다 종료가 됐었고 예. 지금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 말에 발간이 돼서 네, 많은 인원들이 이제 볼 예정입니다. 이제 발간을 앞두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추교영 부의사관님. 부사관 경력 포함 35년간 오로지 탄약만 연구하고 있는 추교영 부의사관입니다. 야, 멋지십니다. 탄약계의 원탑. 실은 저는 이제 군생활 하면서 저는 일반 기관병이었기 때문에 K2 소총의 탄약만을 쏴봤거든요. 근데 탄약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 탄약을 엑스레이로 보고 직접 폭발도 시켜보시고 정말 놀라운 장면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요. 저 같은 분들의 많은 관심 덕분인지 스타가 되셨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방송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친척들도 그러고 친구, 후배 정말 오만 데서 전화가 다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스타가 되었는데 그냥 있을 수 있나 이래가지고 네. 또 이제 우리 실원들 데리고 이제 회식을 했는데 좀 돈이 많이 들어가 좀. 회식비가 들었군요. 회식비가 한 130만 들었는데. 어이구. 예. 그런데 보람이 있었습니다. 예. 병영의 달인이 저에게는 행복한 인생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야, 그렇죠. 한번 또 쏠 때 시원하게 또 쏴주셔야 되니까. 네. 자, 이어서 우리 이상사님. 예. 한결 젊은 패기로 부대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모두 설립 중인 젊은 군인의 표상 상사 이대화입니다. 네, 이대화 상사님이에요. 젊은 군인의 표상이다. 예. 부대에서도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방송 직후 이제 부대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방송 잘 봤다, 멋있었다, 좋은 네.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특히 사단장님께서 방송을 보시고 나서 이대화 상사의 내일을 응원한다, 엄지척 이모티콘까지 보내주시면서 그래가지고 문자로요?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역시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원정일 주무관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으로 죽음의 고비도 이겨내고 함정기관 분야 전문가가 된 해군정비상 원종일 주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종일 주무관님이신데요. 제1회 선진 해군상을 수상한 함정 정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1인자시기도 하지만 이 아내분과의 사랑 이야기가 많은 분들의 가슴을 좀 울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최고의 그 성과를 거둔 림팩 훈련에 정비 지원차 이제 다녀오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출국 전에 보면 제가 이제 코로나로 확진이 돼가지고 예. 급성 폐렴까지 이제 앓고 있었는데 오. 그때 이 몸이 이제 온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가다 보니까 염증 수치가 좀 많이 좀 올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좀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저희 백회 특집 전후회 때문에 또 이렇게 부랴부랴 오신. 예. 지금은 좀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네, 제 얼굴이 좀 화사해 보입니다. 화사하게 보이네요. 예. 예, 견과가 좋아서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강의 달인 전후회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병행의 달인 우리 100회 축하 메시지가 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주셨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단결! 네, 반갑습니다. 병영의 달인 45회 출연한 예비역대위 최영재입니다. 병영의 달인이 벌써 100회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더 많은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비춰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영의 달인 화이팅! 고맙습니다. 바로 온 가족이 함께. 병영의 달인 76회차에 소개된 해군 손상통제훈련의 달인 제8전투훈련단 신재엽 중사입니다. 병영의 달인 백격 특집 축하합니다. 야. 호국보훈의 달 특집으로 김일중 아나운서와 함께 교량을 구축했는데 같은 군인 사이에서도 서로의 임무를 잘 알기 어려운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량이 그거 만드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영의 달인 프로그램이 부대와 사회 사이의 소통의 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직책에 대한 전문가들을 소개시켜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영의 달인으로 인해 국군의 위상이 참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200회, 300회까지 재밌고 유쾌한 컨텐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본인의 임무에 정통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병영의 달인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병영의 달인 화이팅! 이게 웬일입니까? 100회 특집을 축하하는 케이크가. 모두가 손을 모아서 초를 끄겠습니다. 자, 병영의 달인 100회 특집.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후회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5분이 조금 서먹서먹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해서 저희가 병영의 달인으로 너를 알고 나를 아는 끈끈한 전후회를 다지는 시간, 지피지기 나를 맞춰봐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이제 5분 가운데 한 분에 대한 우리 문제를 내게 될 건데요.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원종일 주무관님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원종일 주무관님께서 참가한 림팩 훈련 다녀오셨단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림팩 훈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 훈련으로 하와이 진주만 해군기지에서 미합 중국, 영국 해군이 주관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훈련에서는 해군 최초의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이것으로 함포 사격 분야 최고의 영예인 탑건함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4글자의 함입니다. 땡땡땡땡 함. 자, 우리 원종일 주무관을 제외한 우리 4분의 달인께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땡땡땡땡 함. 자, 우리나라가 만든 거예요. 복이 없습니까? 복이요? 진짜 힌트 다 됐다. 왕 이름이에요, 왕 이름. 다 쓰셨나요? 네. 자, 다 적으셨으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앞으로 들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세종대왕함, 세종대왕. 전부 세종대왕함이라고 적어줬습니다. 자, 원종일 주무관님, 정답은 어떤 건가요? 네, 세종대왕함이 맞습니다. 4번 봐도 정답입니다. 그럼 세종대왕함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설명을 해주세요, 주무관님. 세종대왕함은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이고 첨단 레이더와 막강한 무장을 이제 장착해가지고 대공, 대지, 대잠, 대수상함 작전 등 이런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함정을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모든 배대를 다 수리를 해보신 건가요? 예, 제 손이 뭐 안 닿은 그 군함은 뭐 거진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는 장보고함. 예, 장보고함은 잠수함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 이대화 상사님. 예?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무슨 좀 민망하잖아요.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한방 웃음 지으셨던 우리 이대화 선생님의 문제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2008년에 임관해서 15년째 군 복무 중인 이대화 상사는 매년 한 가지씩 목표를 세우고 또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중 이대화 상사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전문 유격 자격증, 전투 체력 지도사 자격증, 크라브 마가 자격증, 사단 전문 평가관, 5번 전투 부상자 처치 자격증. 이 중에 가지고 있지 않은 자격증은 몇 번일까요? 눈치 보지 마세요. 신중사님. 예. 아, 패치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 갑자기 다 뒤돌아보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 2번, 3번이 나왔는데, 전문 유격 자격증이냐, 전투 체력 지도사 자격증이냐, 크라브 마가 자격증이냐. 정답 확인해 주시죠, 이대화 상사님. 예, 정답은 3번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저게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크라브 마가 이 자격증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특전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멋있어가지고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배우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또 목표가 생겼군요. 예. 그럼 나머지 4개는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네. 예, 그 전문 유격 자격증은 여기가 이제 레인저라고 전문 유격 과정 자격증입니다. 예. 자, 1번 자격증 있고 전투 체력 지도사 자격증은 어디 붙어 있습니까? KCFT라고 전투 체력 지도사 자격증에 패치를 달고 있습니다. 예. 사단 전문 평가관도 패치가 있나요? 예, 여기. 아, 거기 써 있네요. 오. 전투 부상자 처치 자격증은요? 여기 TCCC라고 전투 부상자 처치 자격증 야, 패치가 있습니다. 야, 조금 있으면 이제 그 크라브 마가인가 그것도 이제 또 붙겠네요. 네, 빠른 시일 내로 배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신민영 준사님의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민영 준사님이 계시는 이제 육군 3군단 특공연대는 전시에 적진 깊숙이 침투해야 하기 때문에 산악 지형은 반드시 극복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처음 산악 침투 훈련을 시작한 곳은 어디일까요? 예, 이거 아주 주관식인데 이 힌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뭐 산악 지형, 무슨 산맥 하면 뭐 실은 뭐 북한산이겠습니까? 그죠? 우리 추 부의사관님은 이제 거침없이 써내려 가시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강원도 인제. 자, 태백산맥, 강원도 인제. 박기영 중세. 지역 이름으로 씁니다. 아, 지역 이름으로? 네. 물론 이제 인제 쪽에서도 이제 시작을 하겠죠, 네. 태백산맥이. 해발 1000m를 넘는 고지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약 150km를 산악 침투를 하는데 예. 이게 굉장히 실전적인 훈련이고 대비태세나 그런 능력을 완비한 산악 침투 훈련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박형 중사님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예. 박형 중사의 주 임무였던 현궁은 국내 최초 개발한 3세대급 보병용 대전차 유도무기인데요. 과거에는 중량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최근에는 운용 사거리를 기준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궁은 어디에 속할까요? 가벼운 대전차 무기냐, 가운데 대전차 무기냐, 무거운 대전차 무기냐. 과거에는 중량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최근에는 운용 사거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자, 아니요? 아니 가만있어. 우리 신민영 중사님만이 2번을 적으셨고요. 그 말씀에 제 얘기에 네, 그 거리라는 그 1번을 했다가 네네. 구차하지만 1번을 했다가 대기를 듣고 지금 1번으로 생각했다가 오. 2번을 바꿨다 그랬어요. 자, 박형 중사님 정답 확인해 주시죠. 정답은 2번입니다. 알고 있어. 그래요? 아이고 창피해. 현궁은 이제 유효 사거리가 2.5km급 이제 무기로서 예. 중거리 대전차 무기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네, 맞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그럼 나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궁 자체가 국내 최초로
개발된 대전차 무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대전차 무기가 큰 이슈와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된 훌륭한 대전차 무기가 알려줄 수 있는 자리에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얼마 전에 그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나라의 무기, 이 K 무기라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남다른 정말 기술력을 또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나를 알고 너를 아는 마지막 문제. 육군 탄약지원사령부에서 관리하는 탄약의 종류는 무려 180여 종이라고 하는데요. 탄약에는 로트 번호, 제조 번호가 있습니다. 이 로트 번호를 통해 알 수 없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날짜냐, 장소냐, 유통기한이냐, 화기의 종류냐. 자, 이 로트 번호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정보는 몇 번일까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적으셨는지 들어주시죠. 자, 이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해서 2번 탄약이 만들어진 장소는 아닐 것이다. 예, 신준사님 말씀하시고 박형 주사님도 2번. 네, 전 4번. 4번. 네.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탄약이 만들어진 장소는 풍산이라는 걸 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장소인가? 약간 그런 거. 아, 그래요? 추리다 보니까 4번이 나왔습니다. 본인들의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쉽진 않을 수 있어요. 자, 정답을 확인해 주시죠. 정답은 3번입니다. 유통기한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은 없군요. 네. 유통기한은 알 수가 없고, 그 로또 번호라는 것은 사실 이제 탄약에 사람을 치는 주민등록번호가 같습니다. 같은데 한글로 풍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신 건 확실하네요. 풍산이라는 그 제조 회사에서 만든 것이고, 또 풍산 다시 22A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22년 1월 달에 만들어졌다는 생산 연도를 다 알 수 있고, 또 이제 탄약이 이제 중간 번호가 있는데, 중간 번호가 탄약의 화기 종류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번호군요. 예, 하지만 아쉽게도 정답자는 없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저희가 너를 알고 나를 아는 지피지기 문제 풀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좀 각자 우리 달인분들끼리 서로 좀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예, 각자의 전문 분야가 이런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구나 좀 깨달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5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도 이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추경호 부의사관님 그런 댓글도 좀 보셨나요? 예, 저도 댓글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탄약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크레모아라는 것은 이제 군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이제 무기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제 안전성 때문에 잘 실제 사격을 안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30년 직장 생활.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루신 업적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130평이라는 대형 탄약고를 설계해서 이제 육군에서 최초로 신축을 했었고, 105mm 포병 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연습을 하는 장전 훈련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보급을 해서 이제 훈련에 기여한 공도 있고, 또 도색하는 것도 또 이제 사람이 직접 도색하는 것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로봇화해서 자동화 도색하는 이런 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 현대화가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개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탄약의 이제 자동화, 기계화에 또 앞장서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자면요.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군생활할 때만 해도 탄피 줍는 게 굉장한 일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탄피통이라고 있어요. 옆에 우리 이제 소총에다 걸어가지고. 근데 가끔씩 이렇게 뛰쳐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대대장님께서 저 훈련병들이 있을 때 한번 시범을 보이시겠다고 멋지게 엎드려 싸로 쏘셨어요. 근데 이걸 안 걸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온 대대가 대대장님이 쏜 탄피 줍는다고 약간 좀 민망했던 기억이 있었어가지고. 특히 야간 사격일 때는 더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럼 안 튀어나가게 만들면 안 됩니까? 지금 탄피 바지는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예, 거의 지금은 100% 다 해소되는 방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우리 탄약계 원탑이신 것 같습니다. 예. 박희영 중사님. 어떠세요? 본인 방송 나가고 이렇게 댓글들도 좀 확인해보고 그러셨나요? 사실 그 촬영 이후에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다고 했을 때 저는 지금도 사실 말씀드리면 못 봤습니다, 아직 영상을. 왜요? 제가 영상을 보자니 좀 민망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 맞아요. 있어서 그래도 좀 댓글은 좀 제가 몇 개까지는 봤는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래도 저도 군인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유능한 부사관 진급시켜야 된다. 오! 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확실히 기분이 좋고. 뿌듯하죠.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그런 칭찬, 응원의 댓글들이 기운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런 응원, 칭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대화 선사님도 댓글 보셨나요? 예, 저는 악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처음 스타트부터 좀 좋은 글들이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이대화 선사님 편에는 인상이 좋다, 동안이다, 멋있다, 예, 군인이 왜 이렇게 잘생겼지?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댓글 보긴 했는데 예. 좀 개인적으로 기분이 좀 좋았는데 저는 방송이 나가고 조포탄 낙하로 좀 불렸습니다. 무슨 그게 조포탄 낙하! 그게 뭐냐면 집중적인 조포탄 낙하 상황에 대해서 그 현상 조치 훈련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교본에 탑재되어 있는 내용은 그 산 후사면이나 이런 쪽으로 붙어가지고 최대한 신속히 현지역을 이탈하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지적을 하는 그런 댓글을 봐가지고 왜 지그재그라고 하셨어요? 저는 알고 있지만 저렇게 하는 기동 방법을 찍고 싶어 하셔가지고 네, 뭐 형궁이나 대전차 미사일을 이제 피할 때 급조양을 하면서 신속히 이제 회피 기동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숙달하고 있는 기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모순이라는 한자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창과 방패잖아요. 현궁의 달인과 그죠? 우리 전차의 달인이 만나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이대화 상사와 박희영 중사가 만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같이 협동심을 가지고 바꿔 싸워야지. 지금 저희끼리 창과 방패가 서로 싸워봤자 아무도 득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문현답이네. 우리는 같은 편이지. 맞습니다. 예, 우리끼리 뭘 싸워, 그죠? 네네. 예, 우리는 우수한 창과 방패를 보유하고 있네요. 마음이 또 놓입니다. 우리 원종일 주무관님은 어떠세요? 어떤 댓글이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예, 저는 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저분은 소리만 듣고도 뭐 고장난 데를 찾는다는 그 해군의 전설인가? 뭐 이런 멘트도 참 좋았고 또 독도하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뭐 이런 멘트도 좋았는데 아빠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한 번도 제대로 알았어요. 언제 올렸는지도 잘 몰랐는데 저희 딸이 그런 멘트를 써놨길래 그걸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이 가족으로부터 받는 인정, 응원이 또 가장 힘이 되는데 따님이 또 아빠를 인정하는 계기가 됐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정말 뿌듯하셨겠습니다. 우리 신민영 중사님은 기억에 남는 댓글 있을까요? 네, 저는 방송이 나가고 물론 좋은 글도 굉장히 많았지만 때 아니게 이제 제가 너무 많은 미흡한 점이 보이셨는지 이게 조금 악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 근데 예초기를 돌리지 않는 여군은 뭐 군인이 아니다라는 약간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들이 있었고 적재정신 작전 부대가 어떻게 완전 군장을 싸고 30kg가 되는 군장을 어떻게 한 손으로 드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댓글들이 야 30kg를 누가 한 손으로 매? 네, 그러니까 저거 30kg 아니야? 저거 가벼운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의구심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 자 저희가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직접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장을 듭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게 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또 30kg를 맞춰오셔가지고. 심지어 안에, 그럼 제가 제작진도 굉장히 힘들게 들고 왔거든요. 와. 야, 이 봐봐요. 근데 이게 아마 또 고정이 더 안 된 상태여서. 네. 이거 안에 내용물을 보여드릴게요, 아예. 예. 자, 이거 10kg들이 싹입니다. 요거 3포대 넣었어. 정확히 30kg야. 그럼 완전 군장 30kg잖아, 그죠? 자. 와. 갑자기 택배 기사님들 고맙습니다. 갑자기. 예, 불현듯 생각나네요. 군장 무게도 있기 때문에 30kg 넘을 것 같습니다. 이 군장 자체의 무게는. 예, 그렇습니다. 군장도. 벌써여서. 군장이 멋지다, 근데. 사실상 한 방에 들면. 아무래도, 네.
하실 수 이렇게 있죠. 해서 네, 한번 올려놓고 예. 오. 이야. 네, 그리고 오. 아이고. 이거 봐. 이렇게 맸잖아, 지금. 30kg짜리를. 맞는데. 예. 이거 재분장이 아니니까 확실히. 그치. 끈 조절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 네, 맞습니다. 자, 급하게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좀 확인시켰습니다. 우리 신민영 중사는 30kg짜리 군장을 한 손으로 멜 수 있다. 진실 확인. 예. 출발. 고향 앞으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우. 굉장히 무거운 군장인데 어쨌든 그걸 메고 이렇게 훈련을 하신다니까 참 대단하신 것 같긴 하고 실제로 체력적인 한계가 안 온다, 못 느낀다 하는 건 거짓말일 것 같고 그거야말로. 네,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어떻게 극복을 하십니까? 내 신체가 힘들다라는 한계보다는 그 마음의 무게가 진짜 더 무겁습니다. 내가 이걸 따라가지 못한다고? 혹은 나 때문에 이게 처지나? 이런 마음의 무게가 진짜 커서 저는 어차피 너가 선택한 거잖아. 선택과 결과의 몫은 너의 몫이야. 책임져. 꼭 값진 군생활 중에 하나여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싶습니다. 야, 따라만 준다면.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감사합니다. 군인 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하네. 경영 골든벨. 자, 과연 어느 부대로 햄버거 100개가 3번입니다. 그럼 가볍게. 하나. 47초. 실력. 불발. 민영아, 아빠야.